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다. 뿌리를 좀 더 깊게 했다? 근데 오늘 뿌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이런 불안을 나눈 거. 서로가 야가 나를 느끼고 있고 내가 야를 느끼고 있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만나는 순간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부를 위하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힘드시죠? 다들. 느닷없이 힘들어요. 저 중학생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도 맞긴 한데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중학생 학부모죠? 네.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애는 중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간디 학교를 다니죠. 우리 아들도 중학교 2학년 내서 중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딸인데 이제 중2예요. 벌써 중1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2더라고요. 중2.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있는 올라간 남자아이가 있어요. 새로운 큰 중학교로 가서 작은 학교에 있다가 큰 중학교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작은 초에서 우리도. 작은 중학교. 그렇네요. 쌤은 작은 초에서 네, 이제 큰 읍내에 있는 학교에 영준 씨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간디학교. 네. 작은 초등학교인데 그 작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또 작은 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학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안 가고. 군산 시내에서도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내요. 근데 이게 경쟁이 좀 있잖아요. 인기가 있다는 건 그렇죠. 어떤 거예요? 왜 인기가 있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좀 자유롭게 애들 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서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 그거까지는 아니고. 혁신중학교는 아니고? 혁신중학교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인기가 좋으니까 거기를 애들을 보내려고 싶은데 경쟁이 있으니까 차라리 마을로 들어오겠다. 아,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혁신중학교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보내고 싶은 인기가 학교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때문에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잘 애를 모르겠는데 안 보냈으니까 그죠? 이렇게 초등학교는 이제 거기를 보냈는데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확실히 요즘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생각이 많이 변한 게 물론 이제 대입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 얘들 좀 행복하게 초등학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 그런 분위기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애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보내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거기 학교 괜찮죠? 뭐 시내에 있는 게 경쟁은 더 낫죠. 경쟁력으로 놓고 보면 요즘 사회 경쟁력으로 놓고. 그냥 자유롭게 물고 이야기 나누면 되나? 혹시 진행되는 뭐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고민거리들 중학생이 이제 되면서 걱정. 걱정하는 생기는 것들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게임 너무 많이 해요. 게임 너무 많이 남자애구나.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해. 다행이네요. 그래서 게임 옆에 하면 이렇게 예쁜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오. 그래도 어쨌든 게임을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학부모 상담을 하면 보통 엄마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게임 때문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교사로서 이제 조언을 해줄 때는 아이랑 뭐 이렇게 대화를 해서 게임 시간을 줄이고 막 이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게임하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그때 그 부모들의 그 고민 우리 아들 게임 중독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할 때 막 내 안에서 계속
저거 중독이야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볼 때마다. 그쵸. 그러면서 계속 너 그렇게 하면 눈 나빠져, 뭐 거북목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제 목과 눈을 걱정하는 걸까? 라는 그치, 그치.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나의 고민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 게임을 하는 거를 남편하고의 시각은 어때요? 시간 지키라 하지, 시간 지키라 이렇게 하지. 시간 안 지키죠. 시간 지켜지나?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도 50원 갖고 오락실 가면 하루 있다 왔는데 아, 나도. 얼른 끝나고 다 다른 거 게임은 구경하지. 그리고 나의 경우는 걱정되지.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싫은 거야. 그뭘 했으면 좀 활동적인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하고 있는 게임 뭐예요? 마크? 마크요? 네, 마인크래프트. 네. 스크립트 짜요? 그냥 계속 그거 몰라. 스크립트 모르지. 짜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죠. 뭐 하는지. 집도 그러니까 지가 사실 짓고 정확하게 뭐 말이고.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싫은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도 아니 지금 갑자기 싫어진 건지 아니면 얘가 게임을 옛날 안 하다가 지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많아진 거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있었는데 더 지금 빠져들었나? 이제 그냥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크를 언제부터 했어요? 5학년? 5학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이제는 안 주는 거지 그냥. 네 역할만 하면 일단 10시까지는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해라. 근데 10시 전에는 끝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역할 잘 안 하면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너무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 가족도 아이한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게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한다 이러면 그 말 안 하는 집이 있을까요? 다 그런 거. 우리가 이렇다. 저는 무슨 생각이 하여튼. 드냐면 마크를 했는데 어느 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글로 진화가 돼요. 와. 그러니까 호기심이 맞나 보다. 진짜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이렇게 영어 유튜브를 봐요. 영어 유튜브는 많이 보고 보더라고. 그 관련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게임을 하는가도 배우지만 맞아. 이걸 어떻게 건축을 하는가도 배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인크래프트로 컴퓨터 만든 사람은 아세요? 모르죠.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0, 1, 0,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로 회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도를 만들면 컴퓨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언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지가 그 영어를 자꾸 잡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고민 안 할 것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걔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는 거지. 그치. 그치. 저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봤느냐. 그치. 어디까지 들어가 봤느냐. 맞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있다. 그쵸,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저걸로 망가질 거라 생각만 하는 거야. 쟤는 저걸로 망가질 거야. 근데 사실 난 모르는 근데 거지. 매우 되게. 창조적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집도 애 엄마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간 약속 지켜라, 적당히 해라, 운동해라, 똑같네. 뭐 악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똑같네. 누가 공부해라 그러니 누가 똑같은 공부해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하나만 딱 지켜라는 거니까 잠자는 것만 좀 지키라. 그리고 다양한 거 네가 해보는 것도 좋고, 나는 해도 게임 많이 했는데. 근데 인생이 게임 망가지는 했으니까 거 이해를 하나 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요. 그치. 몰라서. 그러니까 남편도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러면 딸이라서 괜찮아요? 그런 게임은 안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 중2잖아요. 근데 대판 엄청 싸우고 엄마랑? 네, 싸우고 잔잔하게 싸운 거 말고 이제 대판 싸우고 이제 제가 너무 좀 충격받았고 약간 좀 혼란스럽고 뭐가 약간 충격받았나요? 그랬던 그 순간이 이제 그걸 다 이야기하시게 네, 됐겠죠. 아니 그 성적표를 받은 그때였거든요. 네? 2학기, 작년 2학기. 2학기 성적표.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은 거죠. 예. 네,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제 얘가 그 중학교에 들어갈 때 생각은 했었어요. 얘가 뭐 초등학교 때 그 학원을 뭐 이제 영수 뭐 이런 학원을 다닌 건 아니어가지고
성적을 잘 받는다 생각은 저도 안 했어요. 뭐 성적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게 이제 조금 작은 데 있다가 이제 그 많은 데 가니까 이 변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아리도 가고 뭐 선생님들도 재밌고 친구들하고도 뭐 주말에도 놀고 너무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생활에 저 정도면 너무 잘 보내고 있다,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1학기 이제 시험을 치고는 얘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영어하고 수학 이렇게 조금 어려우니 이제 학원을 다니고 싶다. 자기 친구들도 다 학원을 다닌다. 그래서 뭐 기꺼이 가라고 했죠. 왜냐면 이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본인님에서 또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래 얼른 이제 뭐 알아보고 가라고 이제 그래서 걔가 한 10월 초인가 이때 이제 학원을 갔어요. 그 영어하고 수학 학원을 갔는데 성적표를 이제 받은 거죠. 방학 때 가지고. 근데 우리 너무 놀랬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이렇게 네. 성적표를 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생각하지 않은 그 점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영어 수학만 그러면은 네. 아 그래 뭐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제 성적표를 보니 그게 이제 평균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A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번으로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 뭐 수행 평가하고 그 수행도 한 뭐 이렇게 하여튼 4가지 종류로 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걸 보고 그걸 합산해서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 시험을 했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모를 수도 그날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건 4번이나 이런 약간 우리 수행이랑 그런 것도 평가 방식을 바꿔가지고 교사로 생각하니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까? 이러다가 그래도 뭐 네 생각은 어떤가? 이제 이 점수 성적표를 처음 받았는데 너는 어떤가 싶어서 이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잘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그날 울고 불고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싸우다 보면 방향이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속에 그런 게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속으로는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좋은 언어로 이제 얘한테 교육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 마음이 막 나오면서 그래, 그거는 앞만 편하게도 숨길 수가 없다. 그냥 그걸 잘 전달된 거.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고 애는 울고 우리는 우리대로 상처받고 이거 엄마와 교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너무 좀 창피한 거 이렇게 말을 그냥 막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네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고. 실망했던 원인은 저는 이제 걔한테 실망했다기보다 좀 놀란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죠. 착실하게 뭔가를 했는데 6년을 그렇게 정말로 잘 보냈는데 중학교 또 돼가지고 성적표를 또 받았는데 그 성적표로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얘는 거의 뭐 진짜 이 바닥인 거예요, 바닥. 얘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얘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 근데 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학교 오면. 휴지가 필요. 이렇게 다 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 애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셨던 예, 거예요? 그 무렵에 학원도 갔고 이제 막 밤늦게 막 공부도 한다고 스터디가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 성적서 안 주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얘가 부진한데 우리가 전혀 몰랐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점수였거든요. 뭔가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완전 배신감 들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배신감, 중학교 배신감. 얘도 자기 점수에 만족했을까? 완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으니 영어 수학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그리고 같아. 자기도 놀랐겠죠. 표현을 좀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나는 내가 이제 중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 내가 가르친 거를 내가 평가하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 수업 시간 열심히 들었는데 내 문제가 그 수업 내용이랑 좀 안 연결돼서 아이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나는 그 점수가 사실은 이해도를 다 파악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않아요. 이제 저도 시간도 그렇게 제한돼 있고 예, 맞아요. 예. 트레이닝 안 돼 있으면은 맞아요. 그쵸, 그쵸. 소화를 안 돼 있는 못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건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데 얘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부진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도 자존감이 그렇죠. 예. 중학교라는 뭐 하여튼 그 틀에서는 이것 말고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이게 그것만으로 서로 이렇게 보는 거지. 보여지고 평가를 받으니까 네. 다양한 것으로 평가받고 그것만 색깔이 있죠. 그렇죠. 다른 게 색깔이 없거든. 예, 그러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가 그래 꼭 그것만은 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내가 그렇게 나도 잘 안 되는 그걸 걔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적에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엄마처럼 얘기해놓고 이제 그 성적에 신경 쓰는 그 엄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그래서 네. 그냥 쑥스럽고 그러셨겠어요. 약간 본인한테도 좀 짜증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얘는 얘대로 좀 짠하기도 하고 불안한 거는 이제 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 성적을 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그걸로 이제 다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건 별로 안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또 크게 싸운 일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부탁했죠. 딱 하나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얘가 이제 학원을 계속 가니까 그 극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원래 하던 이제 플라잉 요가가 되게 재밌어 하면서 하던 게 있었는데 이걸 자꾸 시간이 안 맞아서 얘를 안 가고 거기를 자꾸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근데 한 날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늦게 들어왔냐 하니까 뭐 학원에서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잉 요가는 갔나 하니까 안 갔다 하더라고요. 네, 플라잉 요가는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제가 얘하고 싸우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학원 선생님 생각을 얘가 똑같이 이렇게 나한테 그래서 제가 막 더 열이 나가 싸우는데 이기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또 교사로서 그 논리에 저는 굴복할 수 없겠고 얘가 거기 지배받는 게 속상. 너무 속상해요. 그게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저의 말이 이제 안 먹히고 친구와 이제 학원과 또 선생님 학원생뿐만 아니라 중등의 선생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예요. 성적을 잘 해야 저랑 조금 철학이 다른 그 논리 얘기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얘가 힘을 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저조차도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그게 조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스스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다 그 얘기하고 있고 그걸로 서로 평가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어른이야 뭐 우리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그게 다른데 그 안에서 자존감 부릴 거는 성적밖에 없으니 근데 애들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불안했다는 거를 느꼈잖아요, 그죠? 나도 이제 스스로 내가 진짜 애한테 원하고 있는 게 뭐지? 맞아. 이게 이제 계속 찾는 중이긴 하잖아요. 저 성적 근데 원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불안함, 않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이겠지. 더 그렇게 자기는 당사자니까 더. 성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육에 있어서 이런 고민이 이제 지금 비슷하면 없나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여기는 행복해요. 어쨌든 이렇게 성적 안 될 거 행복해요. 아니에요? 아, 이게 다 예상한 거라서 나는 그쪽으로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아이가 맨 처음에 힘들어했어요. 기숙사? 아니요, 아니, 뭐 그 기숙사도 있고 기존 뭐, 틀에서 뛰쳐나온 그쵸. 게 자기 혼자 뛰쳐나왔고 멀리 갔고 다른 애들 다 다른 애들은 야, 뭐 정해진 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켰잖아요. 요거 해와. 요거 했네. 요거 안 했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쵸. 그런 교육이었잖아요. 숙제 이거 해와라. 내일은 요거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요 학교를 가니까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불안한 거야. 스스로가 시켜주질 않으니까 아. 뭔가 스스로 해라고 하니까 스스로 찾고. 그쵸. 시간도 많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자기 친구들하고 떨어졌는데 자기 친구들은 어쨌든 뭔가 계속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자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거의 한 학기 동안 불안해했어요. 학교 그만둔다고 했고 스스로 불안해서. 몇 번이 아니라 거의 한 학기 전체를 학교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간 이만하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아, 내가 불안했는 뭐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뭔가를 하고 묶음이에요. 있는데. 안 시켜 뭔가를 안 한다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형아들이 무섭다. 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세 번째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멀리 산다. 그래서 형아들이 무서운 거 당연한 거고 엄마. 그러니까 아빠 자주 갈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좀 동아리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는 게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1학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고 저한테 수차례 그만둔다라고 그랬고 저는 이제 계속 참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넘어갔어요. 얘가 이러니 그러니까 엄마의 불안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도 교육에서 바라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8, 19, 20, 21 이제 이런 나이가 돼가지고 왜 나를 제도권 교육을 안 시켜줬어라는 불만을 털어낼 때 왜 너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삶을 이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 선, 그게 엄마 입장, 그게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계속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로 이 토일렛 페이퍼 약간 연결하게 정말 하나의 냄새 나네 이거. 어쨌든 가보자. 너무 맛있겠는데요? 막걸리. 아, 오케이. 안 먹을 수가 없네. 말씀 나눠주십시오. 두 번째 짠. 자, 오, 감사합니다. 팁 좀 팁. 자기 외할머니한테 또 계속 얘기해요. 아빠 좀 설득해라. 도저히 내 말은 안 듣는다. 아들이 외할머니를 살 때.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애가 자꾸 이러는데 돌려보내세. 그래서 제가 요건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아이 교육은 제 일인데 어머님께서 학교 힘드니 어쩌니 이런 질문 자체가 얘를 흔드는 거다. 흔들지 말라. 놔두라고. 더 이상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딱 하고 나서 그게 여름방학 할 때 다 끝났어요. 적응됐어? 뭐 계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었다고 보는데 애들이 농사 싫어하잖아요. 이게 농사 수업이 있거든. 근데 이 친구만 와서 이것도 과제 수행형이니까 다른 애는 안 와도 계속 물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담임쌤이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이게 잡초 뽑으니까 이 새끼 잡초 뽑아줘 막 이랬고 와서 너 시켜 잡초 뽑아줘 이러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가신 거야. 김도환 너 학교 그만둔다면? 누가요? 제가 언제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학교 갔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보다 이제 일주 빨리 갔는데 학교 가는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그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학교를 보내면 결국은 성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그게 자이든 타이든 결국은 그 색깔로밖에 안 볼 거다. 근데 학교 내에 존재하는, 제도권 내에 존재하는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는 90부터 60점이라는 이 수치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이 개개인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학교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색깔은
성적이라는 색깔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애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냐. 그런 것 질문이 같아요. 들었어요. 지금은 저도 애도 자유롭지 못하는 듯한 느낌은 있죠. 제일 걱정이 들었던 건 이게 저라면 아까 놀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점을 받았고 10점을 받았고 그래 라고 하고 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상처받는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얘가 10점이 나왔고 20점이 나왔고 내가 회사 가가지고 야 너네 20점 나왔다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자존심 다칠까 봐. 네. 그럼 자존심을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거나 너무 많이 몰입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것도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플라잉 요가를 접고 그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원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낼까라고 그렇죠. 시각 던져보면 이 친구의 프라이오리티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쌓아온 시간들이었고 다 그렇게 응원하고 그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다 무시당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엄청 인생에서 아이를-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학교도 만들고 막 이렇게 이랬었는데 요즘 털이 맞다. 그건 거. 나도 속상하다. 그러니까요. 이 안에 다 떨어뜨려 놓고 너만 이래야 돼. 너만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년배 집단이라 분명히 존재하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분들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만 집에 와서 뭐 할 거예요? 학원 가야지. 다른 친구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무리 생활이 이루어지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래요. 애들 사이 떨어지는 거. 튀어져 나가는 그 무리 안에 그쵸. 존재해야 되는 거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다 그러니까 똑같아. 이것이 학원이건 어떤 집단이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안에 존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이놈도 학원 가고 이놈도 학원 가고 어떻게 얘가 학원 안 가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기존에 그냥 공교육 학교 그럼 그 안에서 지내는 거는 야들이 진짜 뭐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야를 진짜 뭐 자기를 존재를 지워버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밖에 안 되는 건지 그 안에는 진짜 그 입시만 있는 건지 점수만 있는 건지 뭐 그런가 우리 공교육이 그게 조금 궁금. 점수만 있지 그건 않게 안- 그 그건 안에 또 아까 아니네. 이런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는 이제 내가 큰 애는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나는 사실 이게 재밌어.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얘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얘가 그 공교육에 안 넣은 이유가 정말 얘가 가진 색깔을 잃어버릴까봐 얘가 열등감 덩어리가 될까봐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그 학교에 가버리면 점수로 다 평가받고 얘는 거기서 뛰어날 것 같. 뭐 뛰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뛰어나지 않을 때 얘가 받을 열등감이 난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열등감 덩어리. 그래서 그 열등감을 벗으려고 막 애쓰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판단이 막 들어갔죠. 근데 얘가 나왔는데 근데 얘한테는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또 완전 배제하고 그 열등감만 그냥 뺀 거죠. 그래서 여튼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아까 그 이제 또 적응해서. 아들이 적응한 것처럼 이 아이도 또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관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의 선택에 어떤 얘기를 이제 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한테는 야 나와, 뭐 인문계 이런. 하면은 진짜 이런 말을 했는데 얘한테 못하겠어 둘째한테는. 왜요? 왜요? 이거 힘들어하는 거 봤으니. 나와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아니야라고 말을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큰아이의 모습을 보면
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잠깐 떨어져서의 그 힘든 시간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못 견디니까 부모가 얘가 힘들까봐. 전 너무 피곤했어. 네. 나는 계속 고민했거든요. 얘를 다시 막 여기 넣어야 돼. 내 온 막 과거의 삶을 다 막 부정하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또 드는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또 통해서 얘가 겪는 또 성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통 같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또 다시 인문계 학교에 넣어서 얘 색깔을 없애는 거. 그것도 아니라 생각 들어요. 몰라. 나는 그냥 지금도 근데 둘째는 안 갔으면 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얘가 원하지, 얘가 막 대학교를 자기는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 꼭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수만 있고 그 입시만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우리 온이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거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막 하면 힘든 건 아니야. 지기를. 얘가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 학교 가서. 근데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게 나는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고민은. 그래가지고 그게 애들이 그렇게 뭐가 목적 의식이 있고 방향을 찾아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원하잖아. 지금 이제 뭐 15, 요 정도, 14 이 정도인데. 근데 사실 내가 그 시절에 무슨 생각하고 살았다고 이게 되돌아봐도 사실 뭐 미래 진로 이런 거는 나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 고3 때까지도 그래서 점수 받아보고 이제 진로를 고민했지. 이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나도 잘 모르겠어. 뭐라도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냥 목적의식은 없지만 내가 뭘 하는 것 찾기보다는 그건 찾아지면 다행이고 살다가 못 찾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아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그냥 시간. 또 이렇게 그 설정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안 정해지면 공부라도 일단 하면서 그거 천천히 찾아봐. 근데 이 시간에 탁 열어놓고 네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이게 애들한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난 아까 그 권영 선생님이 그 얘기 중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찾아봐. 난 당연히 모를 것 같아요. 난 이제 알겠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 근데 지금 나는 큰아이, 그러니까 둘째를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굳이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물론 그 힘든 가정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큰아이를 보니까 막 이제 불안한 거야. 딴 애들 다 공부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네,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뭘 찾아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뭐 어디 뭐 공연도 보러 가고 막 이런 식의 뭔가를 해야 자기가 왠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요즘 수어 하거든요. 수어 이렇게 하는 수어 하는데 얘가 수어에 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맛을 좀 드려. 네, 근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대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와 함께하는 일인 거예요, 수어가. 근데 얘가 그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거랑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얘가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어, 수어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생기는 거지.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는 뭘 잘하지 이렇게 진짜 모를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거 문제풀이 하다가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니까 뭘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완전 줄어드는 건 맞긴 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막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는 뭘 잘하니?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나 애들한테 그거 얘기 안 하거든요. 너 뭐 하고 싶니? 너 뭘 잘하니? 이거 얘기 안 해요. 기회도 안 줬으면서. 근데 그 큰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 저도 불안했거든요. 이거 대체 뭐 해먹고 살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니 나이 20 돼가지고 자기 뭐 하고 싶다고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 시간은 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시기인 건지. 근데 진짜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근데 그 애들 같이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교사니까 더 고민이. 하나만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나이가 이렇게 흔들릴 때 부모가 이렇게 흔들리면 사실은 부모가 밑에 있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부모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 위에 있는 아이는 이만큼 흔들리지만 내가 이게 흔들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 잡는 자기 욕심 버려야죠. 그리고 자식을 믿어야 되고. 저 우리 계속 믿거든요. 사고 치고 와 얼마 전에 거짓말 쳐가지고 걸려가지고. 네. 근데 여전히 저는 부모가 뚝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뚝심이. 그래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무리 성적 뭐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은연중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작은 거라도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이게 눈치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안하게 됐, 뭐 그런 식으로. 미안하게 됐다. 쭉 들어가만. 아 맞아요. 하여튼 두 번 크게 싸웠는데 두 번 다 사과는 했어요. 잘해. 그건 또 진짜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마음 이거잖아. 마음이 아픈 거잖아. 그럼요. 아무리 저는 셈을 해봐도요. 인생이 80년 인생에서요. 단위 시간으로 우리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가 제일 이뻐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전히 중고등학교 때 이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이빨 청춘이에요. 쉼 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경험하는 그 나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너무 보호를 해가지고 30대가 넘어가야 독립이 시작이 돼요. 지금 그래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게는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되면 애가 독립을 했으면 좋겠어. 야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오야들도 푸시하는 거지. 공부해 가더라도. 우리 아들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게 나는 왜 더 이상 야를 30까지 뭐까지 케어하고 싶지 않고 난 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안 나간다니까요? 아니 그게네 그 방법으로 이제 공부만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래서 요즘 안 그래서 그래서 안 안 나가요. 예. 요즘 안 나가요. 그래서 독립을 안 해버려요. 진짜. 독립은요 준비가 돼야 되고요. 자기가 그 의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밥벌이 할 수 있으면 안 되는가. 아까 20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대학 가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고 군대 안 갑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면 30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공부만 막 푸시한다고 해서 그 준비가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장담할게요. 몰라, 그러니까 공부해서 만약에 진짜 그 뭐죠? 왜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뭐 자격증 시험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선생들이 교사들이 애들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네. 교대잖아. 그쵸. 시험 쳐서 합격하면 하지. 근데 그거 교대 가려고 1등급 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공부 막 시키는 거지. 아 나도 그런 그 거. 정도 되면 이제 딱 끊어놓고 이제 내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분들이 담당하는 아이들 인생도 생각해 주세요. 네, 교사는 특히나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 사람들의 철학이 그 우리는 다 교사잖아. 교사인데 준비 안 된 뭐 상태로 어떻게 그냥 밥벌이만 하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직장으로 들어오는 교사들 많거든 요즘은. 많기도 근데 그 많지만. 친구들이 다시 정말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술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잘할 거니까는 선배들이 챙겨주면 된다고. 안 그래? 아니 그냥 농담이었어요. 어렵다. 준비돼서 들어온 사람 없다고. 교사도 어렵고.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도 이제 어렵고. 교사인 부모는 더 어렵다. 혼란이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저거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학교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네, 때 네. 근데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왜 내 초등까지는 내가 아무런 의견이 없어. 이거 잘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현존하는 중등 교과 과정이 20년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보하는 교육이요. 20년간의 변화량이 2년의 변화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거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중등 교과 과정은 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30년 전하고 변화한 게 뭐 얼마나 있는데요? 여전히 시험으로 성적 매기는 거고 나래비 세워서 다 시험 보는 기계였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변화 정말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미래 사회? 그러면 우리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일단은 대다수의 부모는 공교육에 애들을 보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다수의 그 부모의 애들은 그 상위 10%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 상위 한 중하위권 뭐 이런 부모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둔 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열등감으로 막 열등감 쩔어갈까봐 걱정되는 그 부모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탈출하시라. 탈출이 쉽지 않잖아.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도 고민이고 저렇게 가도 어떤 고민인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아니 될까요? 탈출하지 않고 여기를 좀 바꾸면 안 여기 돼요? 안에서 바꾸는 거 쉽지 않은 공교육을 것 좀 같아. 바꾸면 안 바꾸려고 돼요? 애쓴 사람도 많고 탈출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이야기는 그냥 논외로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시.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면 대체 쉬운 것만 하실 거예요? 아, 큰 아이 때문에 힘들 때 막 힘든데 내가 정말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거더라고. 내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마음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는 거예요. 야 부모가 어려운 거야. 왜 니는 쉬운 부모 되려고 그래? 이 얘기가 굉장히 나는 이렇게 도끼처럼 이렇게 근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애 바람 불면 우리 애들이 견들리잖아요. 나이 먹으면 우리도 흔들린다고요. 30년 40년 된 나무라도 태풍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 끝에 있는 나뭇잎은 어떻겠냐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부모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애 안 낳아버린다고요. 그 힘든 게 싫어서. 왜냐면 그 힘듦은 자기의 행복과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애를 배 안에 집어넣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흔들리는 것보다는 뿌리를 더 깊숙이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보셨지만 다 똑같은 고민. 우리 애가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네가 자꾸 욕을 하면 내가 집을 나갈게. 집 안에서 욕이 뒹굴어 다녀요. 너무 싫은 거야. 욕은 제가 걔보다 잘해요. 욕 전문가예요, 제가. 교수급입니다. 얼마나 싫은데. 배우고 싶네. 그래 전라도 여기 구수하더라고. 시원하죠? 근데 얘가 하지도 못하는 욕 가지고 너무 자주 하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네가 욕하는 건 좋은데 네가 정말 욕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게임을 하던가. 나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게임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욕을 그러니까 네가 게임을 나가서 욕하면서 하든가 아니면 내가 나가게 듣기 싫으니까. 네가 이 안에서 하고 싶으면 욕은 삼가에 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되나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친구한테 배운 게 있어요. 친구가 게임하면서 욕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너무 듣기 싫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봤나 보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사네. 근데 애들은 생각 다 하는 것 같아. 우리 어찌됐건 우리 애들은 끊임없이 커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애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교육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가 정말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버텨주는 거를 우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에 조금 마음 상하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싸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서로 그냥 미안하고 쪽팔리고 그런 거밖에 맞아, 맞아.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이 싸움, 이 고민의 자리로.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적이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아니 네가 그렇게 잘해주면 고맙지. 그러니까 네가 성적에 스트레스 받아서 성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것도 고마워. 왜냐면 자기의 프라이어리티 그쪽으로 이동해 버렸는데 야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끌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하시겠다면 하는 건데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그 존재 그 자체를 저는 그냥 존중만 네. 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으니 필요하면 나 갖다 써. 그래 항상 옆에 있고. 그게 우리 답 아닐까요 결국은? 아니 저는 그냥 오늘 이런 고민 뭐 정답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단 불안함을 조금 나누고 싶으면 조금 짐이 덜어질 수 있을까 싶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 나 묻어서 이거 엉망된 거 아닌 거 몰라. 모닝 자리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나 다음 각티슈 안 갖다 주면 안 한다면서. 나는 내 아들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평등 집안 살림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네, 계속 일시키고 있습니다. 네 역할은 이거야, 이거, 너 이거야, 이거. 중요해. 그거 계속 시키고 있어요. 네. 몰라, 난 뭐, 무슨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계속 그냥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을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뭐 자주 물어보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